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을 계속해서 대주는 거죠. 이번에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 거예요. 지금 산단 공정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장비나 소재,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은 좋죠. 그런 회사들은 한 번 정도는 새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대표님,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그리고 IT 부품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또 막상 기회만 맞이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편으로는 위기도 좀 직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따라 또 이 미중 간의 분쟁이 네네. 원체 또 심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화웨이 문제 있고, 그 다음에 IT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의 또 애플 불매운동,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애플 입장에서는 진짜 20%의 매출을 보장해주는 고객들이 안 쓴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어마무시한 또 큰 타격이기 때문에, 네. 다 이러한 악재를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 역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내년에 또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미중 간의 분쟁이 쉽사리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및 또 IT 부품 업체들의 앞으로의 또 방향성, 전망,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굉장히 어떤 부정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을 만든 건 맞아요. 화웨이가 3년 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놨고, 그동안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못 만드는 이유는 화웨이의 자체 AP가 안 되기 때문이 그렇거든요.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팹리스 회사에서 기린 AP를 설계를 했고, 그 설계를 TSMC에서 파운드리를 했거든요. 그 전까지 이제 7나노를 했죠. 그런데 미국이 TSMC한테 화웨이 거 해주지 마 라고 하니까 화웨이는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중국에서 최고 산단 공정을 하는 회사는 SMIC인데 14나노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14나노 가지고 AP 만들어 가지고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력갱생해서 이번에 7나노 공정을 SMIC에서 성공시켰고, 그리고 꽤 괜찮은 칩 설계를 통해서 이번에 메이트 60 프로라는 모델을 내놨는데, 화웨이가 이게 AP 성능으로 보면 한 2018년 아이폰 모델 수준에 버금가요. 그리고 5G 통신 칩은 거의 지금 최신 아이폰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중국 아이폰도 꽤 쓸만하잖아요. 펌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그러면 중국 그 인민들한테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아이폰 대신 이제 화웨이를 쓰게 하면 굉장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혹이잖아요. 그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가 나오자마자 이제 애플 아이폰 쪽에 이거는 이제 공무원들이 쓰지 마.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약간 쓰면 매국노 같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웬만하면 아이폰 살 거를 그냥, 물론 이제 억지로 뭐 나는 죽어도 아이폰 사야겠다는 사람은 사겠지만, 예,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냥 화웨이 사면 이제 좀 지성인, 애국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겠죠. 그런데 이제 괜히 유탄은 우리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SMIC가 7나노로 성공시켜 버리니까 미국의 제재가 어느 정도 무력화가 돼 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공장이 중국의 팹에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게 1년 유예가 10월에 끝나는데 다음 달이죠. 아마 1년 유예 추가 연장 받는다고 막 분위기 최근 띄어났잖아요. 분위기 좋다고. 중국이 이제 뭐 디커플링에서 딜리스킹으로 뭐 갈등 수위 낮추고, 우리가 이제 대충 이길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추가 유예 해주는 것처럼 나오다가 요게 나오니까 아마 유예를 해주기 어렵지 않을까. 요게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섹터 조정의 빌미가 된 거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애플 쪽에 기대하던, 그러니까 진짜 핸드셋에서,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유일하게 수요가 탄탄한 게 애플 수요였거든요. 그래서 LG 이노텍이나 BH, 뭐 자화전자 같은 업체들이 그나마 주가들이 굉장히 짱짱하게 버티었던 거거든요. 안드로이드 계열에 비해서. 근데 이게 또 확 무너진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중국이 그렇게 미국이 계속 중국 쪽의 반도체 굴기를 무너뜨리려는 제재를 가하다 보니까 중국도 어떻게 해서든 자체적으로 뭐 HBM도 개발한다고 하고, 뭐 반도체 육성위에서 55조 추가 투자한다고 하고, 이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해 되게 전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속에서 우리나라도 혹시 같이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업체도 있을까요? 수혜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보나요? 그 지금 이번에 그 7나노 AP 만드는 데도 있어서도 선단 공정에서 다 성능을 끌어올리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아마 어드밴스드 패키징이 적용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의 메모리 그 양강 업체가 있잖아요. D램 쪽은 CXMT, 창신 메모리가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쪽은 YMTC, 양쯔 메모리가 있는데, 지금 CXMT는 HBM 개발 쪽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YMTC는 지금 원래 128단까지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기술이. 근데 232단을 양산을 해요. 양산을 하고 있죠. 근데 그 고단화를 양산하는 데 있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굉장히 고급 공정을 써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D램의 고급 공정을 쓰는 거는 D램은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해도 되잖아요. 낸드는 싸니까 쓰는 거거든요. 싼 값이니까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낸드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써서 그게 엑스태킹이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웨이퍼를 2개를 써가지고 이걸 2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2개 붙여서 1개로 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그 사실은 이번에 7나노 그 공정도 단가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아마 수율이 뭐 15%에서 50% 수준이라는 데가 대다수거든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거의 뭐 150달러에 만들어서 거의 100달러에 팔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하는 거죠. 왜? 중국 정부가 수십조 원을 계속해서 대주는 거죠. 이번에도 계속해서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돈을 풀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자립화를 시키는 거고, 그리고 제조업이라는 건 만들다 보면 수율이라는 거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감가상각이라는 리스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수율이 낮아도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중국 정부 자금 돈으로.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그건 제재가 아니니까 지금 선단 공정만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드 패키징 관련된 장비나 소재, 부품 납품하는 회사들은 좋죠. 그런데 공시를 안 하겠죠, 지금은. 조용히 팔아야 돼요. 그래도 굳이 이제 좀 말씀드리면 이제 검사 장비 업체 중에는 이제 넥스틴이라는 회사, 그리고 이제 그 증착 업체 중에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그 세정 쪽에는 이제 제우스라는 회사가 이제 수혜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 한미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징 장비도 꽤 중국 쪽으로 팔 수 있을 거예요. 이오테크닉스, 뭐 인텍플러스 이런 회사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국내 기준으로 보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중국발 의존도가 높았던 업체들은 아무래도 미중 간의 이런 분쟁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는 국면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주가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중국이 이렇게 막 반도체 굴기를 만든다고 하는데 보면 우리나라 업체도 여기에다가 뭐 납품하고 수혜를 받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실상 투자로서 기회가 있을까 싶은 좀 의아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쪽에도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약간 너무 중국 쪽에 어떤 무게 중심이 없는 회사들이 오히려 괜찮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드밴스드 패키징 업체들은 중국 아니라도 팔 때 많으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은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이제 그렇죠. 비싼 거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제 새롭게 좀 뭔가 중국 쪽으로 이제 모멘텀 생기는 회사들 중에는 뭐 KNJ 같은 업체들이 이제 YMTC 쪽에 이제 그런 SIC 링 쪽을 이제 신규로 납품하는데 뭐 연간 매출 해봐야 한 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익률이 엄청나겠죠. 그럼 이익 기여도 높은 거고, 뭐 TSE 같은 업체들도 YMTC 쪽에 이제 프로모 카드나 이제 이런 것들 납품하기 때문에 뭐 그런 회사들은 한 번 정도는 새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알려진 업체들 말고. 네,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또 약간 반도체 소외 관련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이 반도체 비메모리 중에서도 지금 계속 후공정에 대한 부분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근데 또 원래는 후공정 대비 전공정에 대한 분야가 워낙 진입 장벽도 높고 기술적인 혜자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밸류 평가가 훨씬 더 좋았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전공정이 많이 소외된 감을 받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제 삼성 파운드리 쪽이 좋아지면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당연히 좋아지는 건데 전공정 쪽에서도 중요한 모멘텀들이 있어요. 트랜지스터 구조가 바뀌는 이제 GAA 3나노부터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새로운 공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3나노 GAA 공정에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엑시노스 2400도 혹시나 뭐 여기서 생산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GAA 관련주 중에서 대장은 솔브레인이죠. 이제 솔브레인이 그런 그 초산계 에천트 이제 케미칼 공정 케미칼을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솔브레인 같은 업체들 그리고 뭐 저기 원익 IPS 한솔 케미칼 같은 업체들이 이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뭐 단연 대장은 이제 솔브레인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먼 미래 기술이긴 해요. 이제 2026년부터는 또 뭐 그 전공정에서 어떤 그 회로 구조가 좀 바뀝니다. 인텔은 2024년부터 도입하는데 그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BSPDN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인텔은 파워 BI라고 명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웨이퍼라는 칩이 있으면 위에다가 트랜지스터 올리고 시그널부 올리고 파워부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복잡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이 복잡도 때문에 선단 공정을 못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윗면에는 트랜지스터하고 시그널부를 올리고요. 밑에다가 파워부를 올리는 거예요. 파워. 그리고 여기 칩에다 구멍을 뚫어요. TSV로. 그래서 연결하는 거죠. 그게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기술이거든요. 요게 2019년에 고안된 기술이에요. 아이맥에서. 근데 인텔은 내년에 당장 적용합니다. 메테오 레이크의 그 저전력 코어에다가 그걸 적용해서 합니다. 블루스카이 크릭이라는 그 다이거든요. 근데 TSMC하고 인텔은 삼성은 2026년 도입이에요. 그게 또 결국 어드밴스드 패키징 기술입니다. 네. 너무나 이제 공부할 게 많아진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또 새로운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노릴 수 있을 만한 시대인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원래 기존의 시대에서 주인공이었던 기업들이 이거는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을 참 보면은 이런 기업도 있었어? 야, 이런 기업이 이런 걸 한다고? 하면서 막 새롭게 올라가는 애들도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주식 시장에서 오래 있다 보면 괜히 편견과 선입견만 생기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독이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회사는 생물처럼 어느새 변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어느 구름에서 비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보고 네, 공부해보고 네, 저도 그렇습니다 항상. 그래서 IT는 졸면 죽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끝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그렇죠. 이게 다 몰라도 투자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더 내가 좀 반발짝이라도 더 앞서고 싶고 더 호기심 있고 공부해서 좀 더 많은 수익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채널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제 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새로운 것도 알아간다라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투자라는 건 평생 하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꾸준함과 네, 어떤 그 루틴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또 큰 기회가 올 거고 본인 또 개인 인생에서도 또 기회가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꾸준하게 하시면 행복 되실 겁니다. 진짜 그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든 꾸준히만 하면 결국에는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게 내 삶이다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스트레스 받을 만큼 또 굳이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주식을 다 내 걸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딱 내가 잘 아는 것만 우직하게 파고들어서 이거를 내 걸로만 만들어도 충분한 게 또 그쵸.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결국 멘탈이잖아요. 이게 포모만 견디면 돼요. 내가 아는 섹터, 내가 잘 아는 섹터가 재미없는데 옆에는 막 날아가는데 이거 잘못했나 봐. 가면 또 상투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사실 뭐 저희야 최대한 많은 것들을 알려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다방면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자로서는 사실 이렇게 막 다양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한 분야 내가 진짜 잘 알 수 있는 거,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집중해서 그 안에서 결과를 얻어내시는 게 결국 투자자로서는 제일 효율적인 공부가 아닐까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영상 발판 삼아 여러분들 스스로 또 깊게 공부하셔서 다들 좋은 성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항상 건강과 행복 기원 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